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금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에게 도착한 자료가 유튜브 채널 애정하느님의 분석 영상인데요. 이게 그냥 누가 실수했고 누가 잘했다 뭐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논란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프로그램의 두 중심 인물, 비니에서 양과 홍자 씨를 둘러싼 논란이 왜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결국 현역과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사건의 시작점부터 짚어보죠. 한 명은 10대 천재 소녀로 불리는 비니에서 양. 네. 다른 한 명은 미스트롯으로 이미 실력을 입증한 베테랑 가수 홍자 씨. 두 사람 다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쟁쟁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방송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빈예서양은 무대에서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오열하면서 노래를 끝마치지 못했고 아, 저도 그 장면 봤어요. 결국 292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홍자 씨는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고음 부분에 심각한 음이탈 실수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쨌든 둘 다 무대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실수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죠.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이 두 실수의 원인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빈예서 양의 경우는요, 어린 나이에 너무 과도한 압박감을 준 거 아니냐. 아, 제작진 탓으로 보는군요. 네, 제작진의 연출 탓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뭐랄까 동정론이 강한 거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노래를 멈추기 전 1절까지만 딱 놓고 보면 가창력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평가해요.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단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화살이 참가자가 아닌 제작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반면에 홍자 씨의 실수는 명백한 기술적 문제, 즉 음이탈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미스트롯 시절에 비슷한 논란을 소환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빈예서의 실수는 상황 탓, 홍자의 실수는 실력 혹은 컨디션 탓 이렇게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홍자 씨의 실수가 단순히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료가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있어요. 미스트롯 시절 홍자 씨가 윤신혜 씨의 열애를 부르다가 음이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때 마스터, 그러니까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반응이 아주 단호했죠. 조영수, 장윤정 마스터 모두 이걸 과욕 때문에 벌어진 명백한 실수라고 평가했어요. 아, 심사위원들이 직접 지적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조영수 마스터는 앞부분은 100점이었지만 고음을 변형해서 부르다가 음이탈이 났다. 이건 과욕이다. 라고 정확히 말했고요. 와, 단호하네요. 장윤정 마스터도 1절만 불렀으면 게임 끝이었을 텐데 라면서 엄청 안타까워했죠. 즉, 전문가들 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논란이 정말 커진 건 그 이후의 해명 과정 때문이었다면서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자료는 홍자 씨의 해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2019년 비디오 스타라는 예능에 나와서 당시 실수가 너무 속상했다면서 눈물을 보여요. 며칠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울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거기까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본인에겐 아픈 기억일 테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한 다른 인터뷰에서는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엄밀히 말하면 음이탈이 아니었다고요. 네. 음이탈이 아니었다고요? 음정은 정확하게 냈는데 성대가 덜 붙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는 뉘앙스잖아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심사위원들이 바로 앞에서 과욕이 부른 실수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대담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1년 정도 더 흐른 2020년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요. 또요?
네, 당시 심각한 성대 결절에 피로가 누적돼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결승전 당일에도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설명했죠. 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엔 실수라고 인정하며 울다가 며칠 뒤엔 실수가 아니라고 했다가 1년 뒤엔 성대 결절 때문이었다고 해명이 계속 바뀌었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시청자들 머릿속에는 조 해명 예전이랑 다른데? 하는 순간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그러다 이번 헌혈가왕에서 너무나 비슷한 실수가 터지니까 또 하는 불신이 한 번에 폭발한 거고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일관성 없는 해명의 역사가 지금의 부정적 여론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만약 계속되는 건강 문제라면 애초에 이런 서바이벌 경연에 나오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을 자료가 짚고 있어요. 과거에 정미애 씨가 건강 문제로 경연을 자진 하차했던 사례와 비교하면서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만성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라면 경연에 참여하기보다는 회복에 집중하는 게 프로로서 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빙의서양의 오열과는 문제의 결이 완전히 다른 셈이에요. 이런 대중의 엇갈리는 시선이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인데요. 이 순위 변화를 보면 여론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요. 한번 볼까요? 홍자 씨는 1주차에 2위라는 아주 높은 순위로 출발했는데 2주차 3위, 3주차 4위, 5주차엔 7위까지 계속 떨어졌네요. 거의 매주 순위가 하락하고 있죠. 반면에 빈예서양은 초반 7위로 시작해서 지금은 4위, 5위권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실수 이후에도 순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이 데이터는 정말 많은 걸 말해주네요. 결국 대중들은 빈예서양의 상황에는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지만 홍자 씨의 반복되는 실수와 과거의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청자들이 빈내서양은 제작진의 과도한 연출에 희생된 피해자로 보는 반면 홍자 씨의 문제는 가수 본인의 역량과 신뢰도에 달린 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런 여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제작진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자료를 보니 심사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더라고요. 네.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는 명백한 실수를 한 홍자 씨나 스테파니 씨 같은 가수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료에 인용된 한 시청자 댓글처럼 실수 없이 열심히 한 다른 참가자들은 뭐가 되냐는 허탈감이 드는 거죠. 공정한 룰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비판은 10대 참가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점이에요. 김태현 양이나 빈예서 양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결국 시청률을 위한 어그로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성인 가수도 견디기 힘든 압박감을 굳이 어린 친구들에게 가하는 연출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에요. 듣고 보니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거 전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자료에서도 왜 저 가수가 올라가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그 오디션은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모든 게 공정한 경연이 아니라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간다는 불신이 지금 현역과왕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온갖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경연은 준결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준결승 진출자에 대한 예측도 내놨더라고요. 네, 일단 강예영, 금잔디, 김태현, 이수연, 솔지, 차지연, 홍지윤 씨 등은 실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안정권이라 거의 확실한 진출자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빈예서 양과 홍자 씨 역시 결국에는 준결승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특히 빈예서 양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만약 그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시청자들이 가진 각본설에 대한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개별 무대의 성패와 상관없이 제작진이 밀어주는 특정 인물, 원하는 서사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니까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아주 대담한 추측까지 제기하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데요. 제작진이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의 시청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빈예 서양의 탈락 위기라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요. 경쟁 프로그램 시청률 견제라 정말 그 정도로 치밀하게 개선된 연출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커리어가 걸린 문제인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방송가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인물에게 일부러 위기를 줘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붙잡아 두는 건 사실 아주 고전적인 시청률 상승 전략이거든요. 자료는 미스트롯의 시청률이 치고 올라올 바로 그 타이밍에 현역 가왕이 가장 강력한 카드인 빈예 서양의 위기 서사를 터뜨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역가왕의 두 참가자, 빈예서양의 오열과 홍자 씨의 음이탈이라는 두 실수가 왜 전혀 다른 대중의 반응을 낳았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홍자 씨의 경우 과거 미스트롯 시절부터 반복된 음이탈 논란과 그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명이 쌓여 현재 불신을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반면 빈예 서양의 경우는 제작진의 과도한 연출이 어린 참가자에게 주는 압박감과 나아가 경연 전체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어요. 대국민 투표 데이터는 이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어린 참가자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정하지만 베테랑 가수의 반복되는 기술적 실수와 과거의 불투명한 해명에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걸요. 자,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역가왕 같은 프로그램은 실력을 겨루는 경연인 동시에 시청률을 잡아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치, 즉 아티스트의 실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시청률을 위한 극적인 연출은 어디서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만약 제작진이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실력 그 자체를 압도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